일본에서 지금 가장 하면 안 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야쿠자입니다.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안 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제재받는다는데요. 과거엔 합법적 사업으로 세계 범죄 조직 1위 수입을 올리던 야쿠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일본 현지 반응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과거 일본에서 야쿠자라는 직업은 정말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나름의 의리와 질서가 있는 조직으로 인식됐고요. 게다가 1990년대만 해도 조직원 수가 무려 18만 명을 넘었답니다. 18만 명이요. 이건 작은 도시 하나 인구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사업 규모였는데요. 당시 야쿠자 조직들은 부동산 투자, 주식 거래, 각종 합법적 사업체 운영으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어요. 실제로 세계 범죄 조직 중 수익 규모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기업 수준의 조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2011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폭력단 배제 조례가 전국에 시행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조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첫 번째로 야쿠자는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됐어요. 통장이 없다는 건 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공과금을 자동 이체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통장이 없으면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휴대폰 개통도 안 돼요. 요즘 시대에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연락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배달 주문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자동차 명의 등록, 보험 가입, 집 임대 계약까지 전부 금지됩니다. 심지어 골프장 출입이나 목욕탕 이용 같은 일상적인 것들까지 제한받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게 따로 있거든요. 바로 동반 제재 시스템인데요. 만약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야쿠자와 거래하거나 친분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도 똑같은 제재를 받게 돼요. 회사에서 잘리는 건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요. 야쿠자 주변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게 된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시켜버린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1990년대 18만 명이 넘던 야쿠자 조직원 수가 2025년 현재 18,880명으로 급감했어요. 무려 90%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2005년 이후로만 봐도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일본 경찰청 통계를 보면 더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야쿠자 조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54.2세래요. 10년 전보다 6.8세나 늘어난 수치고요. 조직원의 절반 이상이 50대에서 70대라고 해요. 완전히 고령화된 거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직이 늙어가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통장도 못 만들고 취업도 안 되고 집도 못 빌리는데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더 심각한 건 야쿠자를 탈퇴해도 최소 5년 동안은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쿠자 5년 룰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탈퇴한다고 발표해도 5년 동안은 현역 야쿠자랑 똑같이 취급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5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대요. 일본 국회 참고인으로 나온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저는 5년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약 15년이 됐는데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 건 작년과 재작년이에요. 15년이요? 15년 동안 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22년 전에 야쿠자를 탈퇴하고 지금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남성의 증언도 있는데요. 저는 통장과 계좌는 만들 수 있었고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제 이름으로 계약할 수 없었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큰 돈을 빌릴 때도 표면상으로는 문제없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세했는데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상으로는 정과 전력이 없는 상태가 됐지만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걸린다는 거죠. 경찰이 5년 룰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도 그 정보는 민간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등록된 채로 남아있는 거래요. 진지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장도 못 만들고 아파트도 못 빌리고 생활의 기반 자체가 없는 거죠. 휴대폰도 못 빌리고 방도 못 빌리면 갱생하려야 갱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야후 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면요. 원 야쿠자가 국회에서 갱생의 벽에 대해 호소했다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한 남성은 중학생 때 폭주족에 들어가고 소년원을 거쳐 20세에 야쿠자가 됐대요. 28세에는 광역폭력단 하부 조직의 본부장까지 올라갔고요. 공갈죄 등으로 총 7년을 복역하고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후 32세에 야쿠자를 탈퇴했어요.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탈퇴 후 그는 신문 배달 등을 하면서 나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대요. 근데 연소 증후군에 걸렸고요. 어느 날 후지산에 등정하고 감동받아서 깨달았대요. 나에게는 아직 안 끝낸 게 있다. 그건 바로 공부다. 그래서 중졸인데도 초등학교 1학년 국어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42세 나이에 대학 입시를 준비한 거예요.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의 후지 셈이라는 학원에서 공부했는데요. 이 학원의 모토가 제로부터 다시 가르치기였대요. 그는 학원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손가락이 없습니다. 야쿠자였습니다. 교도소와 소년원에 10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대표는 관계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라고 답했대요. 알파벳 대문자는 쓸 줄 알아도 소문자가 부족하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5분의 2라고 답하는 수준이었지만요. 도쿄에서 일하면서 히로시마까지 통학하고 나중엔 위클리 맨션까지 빌려서 학원에 다녔대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 2년 만에 게이오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게이오 대학이요. 일본 최고 명문 사립대 중 하나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은 50세 나이에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있대요.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씩 공부한다고 해요. 공부 전에 30분간 달리기를 하고 공부 중에는 일 전화를 받지 않고 라인은 컴퓨터에서 지운대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에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비전과 국정 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회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5년 12월 3일 그는 중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했죠. 5년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범죄 제명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묶어버리면 또다시 도망칠 곳이 생겨버립니다. 법무위원회 위원장은 그에게 이렇게 응원했대요. 사법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감동 스토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쿠자들의 현재 상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2025년 현재 야쿠자들이 하는 사업이 뭐냐. 과거처럼 마약 밀매나 도박 같은 불법 활동은 단속이 너무 강해서 거의 못한대요. 지금은 건설하청, 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합법적인 사업만 간간히 유지하고 있대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야쿠자와 거래한다는 게 밝혀지면 그 회사도 같이 제재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의 경우를 보면요. 2025년 4월에 10년간 지속됐던 내부 파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했어요. 왜 분쟁을 끝냈을까요? 싸울 돈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어서예요. 전문가들은 말해요. 경찰의 통제 강화로 야쿠자 수입이 줄고 기존 조직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동시에 야쿠자 탈퇴와 신규 유입이 막히면서 더 이상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라고요.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 조직 범죄 정세 보고서를 보면요. 야쿠자 3대 조직의 현황이 나와요. 야마구치구미 약 8,900명, 스미요시카이 약 4,500명, 이나가와카이 약 3,200명. 이 세 조직이 전체 야쿠자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 줄어든 거예요. 과거 야마구치구미만 해도 1만 7천 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야쿠자를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경찰은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야쿠자와는 절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실제로 일본에서 야쿠자 사무실 숫자도 엄청 줄었대요. 10년 동안 400곳 이상이 폐쇄되고 철거됐대요. 사무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야쿠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특수사기, 우리로 치면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야쿠자 출신들이 많이 한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2022년 경찰청과 금융청은 금융기관에 통지를 보냈대요. 야쿠자 탈퇴자가 폭력 추방 운동 추진센터에 협찬, 기업에 취업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급여 수령용 계좌 개설을 거부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별로 없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못 만들고 있고요.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좌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회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야쿠자를 완전히 없애고 싶은데 그들을 너무 압박하면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느슨하게 하자니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요. 일본 전문가들은 말해요. 진정한 의미의 폭력단 배제는 탈퇴자 지원 강화가 불가결하다고요. 본심으로는 탈퇴하고 싶은 조직원이 많은데 탈퇴해도 살 수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래요. 실제로 야쿠자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절박한 거죠. 한원 야쿠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거짓말을 하면 문서 위조라고 하고 진실을 쓰면 고용해주지 않아요. 학력도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직종도 한정돼 있습니다. 진지하게 일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원 야쿠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진지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나쁜 짓을 해야겠다고 삐뚤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악순환인 거죠.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범죄자에게 왜 기회를 줘야 하냐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회가 더 위험해진다고 주장해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과의 비교예요.
일본에서는 야쿠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MZ세대 조직 폭력배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완전 반대 상황인 거죠. 일본의 강력한 폭력단 배제 조례가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해요. 야쿠자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퇴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나올 수 있고 결국 조직 자체가 와야 되니까요.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야쿠자 탈퇴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대요. 기업들에게 전직 야쿠자를 고용하면 최대 8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대요. 기업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야쿠자 출신을 고용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 회사도 거래가 끊기고 평판이 나빠지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거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과 한 번 야쿠자였으면 영원히 야쿠자라는 생각 사이에서 일본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깨이오 대학에 합격하고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그 남성처럼요.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보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대요. 탈퇴자들을 돕는 보호사 제도를 강화하고 그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호사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급 자원봉사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반대해요. 돈을 받으면 진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행동을 바꾸려는 동기를 부여할 때 자기만을 보고 자기만을 생각해 주는 인간관계가 있는지가 열쇠예요. 그 관계를 형성할 때 보수제로 바꾸면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와서 본인에게 전달되는 진심이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정말 깊은 말이죠. 결국 야쿠자 문제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갱생의 기회를 줄 것인가, 그리고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갱생 기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일본의 폭력단 배제 조례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18만 명이 넘던 야쿠자가 2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으니까요. 평균 연령 54.2세의 고령화도 심각하고요. 이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어요.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후에 살 방법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탈퇴했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의 문제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이 문제와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범죄와 처벌, 그리고 갱생이라는 문제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야쿠자였던 사람에게 완전한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제재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일본의 숨겨진 이야기들,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